첫 번째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걸로 한국 내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의 과거 핵 미사일 도발보다는 월등히 많은 수의 시험 발사들이 있었고, 지난 10월 4일은 또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우려도 많고 또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한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우리 기시다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지 말씀을 여쭤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까지 북한이 쏴가지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군사적인 위협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북 정책, 특히 미사일에 대한 정책으로서는 미사일 방위라는 걸 계속 우리가 마련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계속 고조되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해왔던 미사일 방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해서 지금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소위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도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 정책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본의 자체적인 방위력 강화, 두 번째로는 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나라들하고의 연대, 협력,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올 말까지 국가안보 전략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거를 계속하면서 미일 동맹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게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하고의 안보 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미일 세 개 나라의 협력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그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1월 13일 푸놈펜에서도 한미일 정상 공동 성명에서 안보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협력도 더 강조가 돼서 앞으로 일본의 안보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굉장히 한국에게도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일 관계는 여전히 그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신호 선생님께서 훨씬 한일 관계 전문가신데, 강제징용 문제도 있고, 예전에 수출 규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일 양자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아직 있고, 이번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와 또 그것에 토대를 둔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 출범 초기에는 그러한 위력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겠으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게 초기의 평가였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7월에 들어서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즉 징역 문제에 관련된 현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관민 협의회를 발족시키면서 구체적인 해법이라든지 해결의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정부도 초기에는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는데 이제 여름 이후에는 상당히 일본 정부로서도 한일 관계를 조금 더 개선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저로서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9월 유엔 총회 때 한일 정상의 만남이 있었고 또 이제 11월에 푸놈펜에서의 3년 만에 정상끼리의 정식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양국 정상이 현안의 저속강 해결에 일치를 보았고 또 무엇보다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같이
그 맥락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 시기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소위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새롭게 발표를 했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정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외교적인 공강, 협력의 토대가 생기고 있는 것을 많이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앞으로 또 그 한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뢰관계가 더 회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 정책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18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사건, 사안들, 예를 들어 레다 조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위대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여러 가지 방위 당국의 신뢰를 희성시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미일 삼국 그 세 나라의 협력에 대해서는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한일 양자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을 보다 더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일 그 양자 간의 그 신뢰관계가 조금 더 회복해 나가고 그 사이에서 한일 안보 협력, 예를 들어 뭐 지소미아를 더 활발하게 정보 교환을 위해서 활용한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일 안보 협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북한에 대한 그 권동 대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또 그 실질적인 또 의미 있는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 권조는 물론 북한 권조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또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일 양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또 일본 측의 입장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고 또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말씀도 너무 좋았고요. 그 푸놈펜 회담에서도 한미일이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해서 협력을 하기로 언급한 바가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놓는 그 즈음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과 담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또 일본과 함께 평화롭고 번영된 그 지역을 만드는데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좀 장기적인 대북 전략인데요. 그 지금 당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억제 중심으로 대북 전략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번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서 좀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또 국내적으로 많은 보완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고 또 국제적인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좀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나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한 혹시 반응이 일본 내에서 있는지 하는 점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대북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북한의 나름의 고민을 한 결과 일단은 뭐 당분간은 국방력, 핵미사일을 포함한 국방력을 강화를 해서 미국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을 더 기울겠다라는 결의를 일단은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21년 그 8차 단대회 때에서의 그 국방력 강화에 관한 그 5개년 계획도 발표를 했고
최근에는 그 핵 그 사용에 관한 그 법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그 전술핵 운영을 하는 그런 시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2, 3년, 조금 길게 보면은 다음 단대회가 있을 한 4년, 5년 뒤까지는 북한이 계속 그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실전 패치하고 운영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전체로 봤을 때 일단은 그 우리의 그 한미일의 대북 대응은 방위 억지력을 아무래도 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그 세 나라가 같이 그 합동 연습, 미사일 탐지 훈련이라든지 잠수함 작전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방위 억지 측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국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강경 자세다라는 부분에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국내 공감대를 그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방위 억지 측면에 그 힘을 쓰되 또 포괄적인 그 대화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 피해를 위한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대담한 군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피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대북 정책이 한국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그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그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미일 협력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방위 억지 측면에 힘을 많이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또 비핵 로드맵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협조 그리고 그 공동의 구상, 이니시어티브 또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정책이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금 더 담고 로드맵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적어도 세 나라, 바람직하다면은 또 중국을 포함한 또 핵심 나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북한에게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핵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핵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상당히 그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조금 비관적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신호 교수님 모셔서 여러 가지로 한일 관계가 어려운데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고 지역 문제 또 한일 양자 관계 얘기를 포괄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고, 또 한국이 해야 될 정책에 대한 보완사항 또 일본의 입장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